홍서범 조각경의 전 며느리가 여론이 들끓자 이제 와서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더라. 이 말이 많은 대중분들에게 팍 꽂히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이 비판 여론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홍서범 씨의 아들인 홍석준 씨로 보이고 가운데 있는 여성이 바로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전 며느리 전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자동으로 TV조선에서 등장을 했었지만 모자이크 처리가 된 채 언론사에 올라와 있고요. 이 모습은 당시 결혼할 때 해당 웨딩 업체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행복해 보이던 사진이 결국에는 이렇게 빛바래진 모습으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모습이 TV조선 방송 프로그램, 예능 방송에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이니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거라고는 아마 당사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조갑경 씨는 일단 차치하고 논다 치더라도 이 시아버지이자 친부인 홍서범 씨의 이번 발언이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분개함을 남기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홍서범 씨가 애당초 며느리에게 직접 카톡을 받았고 시어머니인 조갑경 씨에게도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된 카톡에 보면 시아버지인 홍서범 씨에게 특히 며느리가 연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상간녀는 원래 남자들이 임신하면 자주 그런다더라 라고 하기에는 임신한 지 10개월 차도 아니고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같은 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와 바람이 났다라는 건 어떤 며느리라도 정말 시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애타게 시아버지를 찾았던 며느리였지만 결국 끝끝내 자신의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된 것이 홍서범 씨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홍서범 씨와 홍서범 씨의 아들이 부자관계가 맞다. 저런 아버지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무래도 보고 배운 게 그럴 수밖에 없다. 막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선 넘은 비난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에 대한 배경을 살펴본다면 홍서범 씨의 평소의 행동과 언행이 심각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0년 노래 인생의 결실, 홍서범의 100평 하우스, 억대 SUV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6년도 올해 2월 달에 올라온 칼럼이거든요.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 두 부부가 백수가 된 두 딸을 데리고 90평대의 펜트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그것이 방송을 통해 가감없이 송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만큼 돈이 많고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안 줬다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가수 홍서범의 삶은 화려한 조명 뒤엔 숨겨진 완성형 중년의 표본이다. 극찬을 합니다. 서울 중심부의 100평 펜트하우스와 SUV의 S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억대 벤츠 GLS를 통해 과시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의 압도적인 자산 가치와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 철학을 심도 있게 분석해봤다. 찰나의 스타는 많아도 43년 현역은 드물다. 홍서범의 롱런 비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롱런이 굉장히 위태로워졌죠. 연예계에서 40년 넘게 이름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유행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법을 아는 영리한 아티스트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중들의 음악적 관심이 식을 때 예능인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수직적 수입 구조를 넘어선 포트폴리오형 활동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게 홍서범 씨가 타고 있는 벤츠 차량인데 이게 1억이 넘나 봐요. 홍서범 씨의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이유는 단순한 음원 수익과 출연료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일찍이 종합예술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활동을 넓혔는데 많은 행사, 방송 고정 출연, 저작권료 등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이 경기 불황과 트렌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의 성을 쌓아줬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모습조차 방송에 공개된 가족 예능 방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명해지니까 행사장에서도 찾을 거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고초를 겪을 때 그는 자신의 본업인 방송과 음악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 100평대 펜트하우스가 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주하는 100평대 공간은 주거지를 넘어선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펜트하우스가 갖는 상징성은 성공의 마침표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도로 위에 퍼스트 클래스, 벤츠 GLS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홍서범의 MR로 알려진 벤츠 차량이다. 우리가 S클래스 하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SUV의 벤츠 S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조갑경과의 시너지, 부부 경영이 만들어낸 안정적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서범의 삶에서 아내 조갑경과의 파트너십을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대중에게 각인이 되었다. 동반 출연을 하며 얻는 시너지와 서로를 보완하는 이미지가 광고주, 방송 제작진에게 높은 신뢰를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중년의 롤모델이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막 이렇게 극찬을 하는데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벤츠 차량을 홍보하기 위한 칼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홍서범 씨가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라는 거. 자, 서울 근교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최소 수십억 아닐까요? 펜트하우스인데? 일반 아파트도 10억대가 훌쩍훌쩍 넘는 요즘에 펜트하우스는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1억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다 큰 두 딸을 데리고 살 정도로 홍서범 씨는 굉장히 윤택하게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조갑경 씨와의 파트너십, 바로 방송 출연이죠. 홍서범 씨가 가수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조갑경 씨와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계속하여 예능 방송에 등장을 했고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부 예능 방송에 더불어 최근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딸들과의 모습까지 공개를 하면서 방송 출연의 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행사에 라이브 공연도 하고 또 방송 활동도 하고 이게 서로 핑퐁을 맞으면서 계속하여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거죠. 얼마나 축적된 자산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육비, 홍서범 씨 입장에선 큰 돈도 아닐 거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바람핀 아들의 치부를 덮기에는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조차 아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애타게 그토록 요청을 했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돌아봐 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오게 되었을까? 아마 며느리가 책임을 묻더라도 아들에게만 책임을 물었겠죠. 이렇게 시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맹비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홍서범 씨의 과거 행각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홍서범 입담으로 불륜 아닌 활력소, 막말이 여전하다, 철진한 철없는 남편 컨셉이라는 이 칼럼이 이미 22년도에도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홍서범 씨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쌓은 부와 조갑경 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쌓아왔었던 방송 출연의 이 긴 시간이 사실 언론사에서 바라볼 때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홍서범 씨의 거친 대화법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아내 조갑경에게 선보인 막말은 문매를 맞고 있다. 방송상의 설정이라면 판단 오류였고 평소 행동이라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말이 끝나기에 무섭게 조갑경의 행동을 지적하며
아내의 서툰 스트레칭 자세에 뭐 하는 거냐? 화를 냈고 조갑경이 말을 이어가자 입 다물어라!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였지만 소통이 없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이것뿐입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등장해서 또 출연료를 받아갔잖아요. 컨셉이라면 컨셉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컨셉이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데뷔 43년 차였던 홍서범 씨입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4년이 지났으니까 47년 차죠. 방송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특히 솔루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문제 해결의 기승전결이 중요한데 이게 관계 회복이 되는 맛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캐릭터의 구축과 이슈몰이로 선택한 막말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모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막말 남편을 자신의 캐릭터로 삼아왔는데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바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아내가 아닌 여성을 만나는 것일 뿐 바람이 아니다. 불륜이 아닌 삶의 활력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아내만 만날 수 없다던 홍서범. 그의 진심과는 별개로 이어진 아슬아슬한 언변, 재치와 유머로 치부하기에 지나친 표현이었고 철없는 남편 캐릭터가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런 과격한 모습은 대중들의 이해를 바라기 어렵고 부부 예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비판을 이미 4년 전에 방송을 통해 이렇게 등장했던 모습에 대해 칼럼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미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저런 모습을 아들이 보고 자랐다면 평소에도 저런 모습을 만약 컨셉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홍서범 씨가 이야기를 해왔었더라면 이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커다란 문제점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특히 외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아들이라면 굉장히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조합경 씨는 평생 많은 대중들에게 불쌍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에 등장해서 했었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조갑경 씨는요. 홍서범이 맘대로 하고 살고 있어 꼴보기가 싫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다. 왜일까요?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냐면 홍서범 씨와의 이야기가 나오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 정말 꼴보기가 싫다. 라는 말을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부부 예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컨셉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본다면 두 사람의 이런 티키타카가 많은 대중들에게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심각한 고민을 끌어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이런 컨셉의 방송이 좋지 못합니다. 두 부부가 나와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도 야, 며느리는 저렇게 해놨으면서 또 그렇다고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야, 저러니까 며느리가 이런 양쪽의 비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쌓아왔었던 이런 문제점이 많은 지적받을 만한 자극적인 소재 또는 진짜인지도 모를 만한 두 사람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 이러니까 황혼 이혼이 나왔고 두 사람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뭐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이 외도까지 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과연 대중들에게 좋게 비춰질 수 있을까? 가족 예능 방송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고 수억 원대의 벤츠 차량을 모으는 홍서범 씨와 조각경 씨의 이 앞날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 아닐까?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며 준비 서면이 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양육비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항 자체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식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의 방송 생활은 이제 끝이 나버렸네. 뉴스에도 나올 정도면 이제는 방송 끝이지 뭐. 돈을 많이 벌어놨을 거 아니야. 이젠 딸내미들도 밖에 나가 일해야겠네. 돈줄 다 끊긴 것 같다. 차,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법적 대응을 했다. 라는 며느리의 2차 폭로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제가 조금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계속하여 방송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방송을 출연해 오던 이 두 사람이 뭐 아시겠지만 막대한 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요즘 연예인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두 사람이 가족 예능 모습으로 방송 출연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방송 활동을 오래 해온 만큼 그만큼 방송 수입이 많았다라는 것은 팩트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론이 난리 나니까 왜 양육비를 준다라고 전 며느리가 비난을 했느냐. 두 사람의 방송 수입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말을 했죠. 이때까지 내가 그만큼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절규할 때는 방관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며 방송에 나오더니 바로 그 죗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직접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느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홍서범 조갑경 으리으리한 90평 펜트하우스를 공개했다. 신발만 300켤레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90평이고 그냥 90평 집이 아니라 무려 펜트하우스에 사는 모습을 이게 언제 공개가 된 거냐? 불과 작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방송 수입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다 큰 두 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들어왔음에도 함께 데리고 살면서 괜찮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홍서범 씨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좀 살펴보면 이 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갑경 씨와 두 딸 모습이 공개가 됐고 이게 심지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부모로서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가족 예능 방송이잖아요. 컨셉에 딱 들어맞는 가족 예능 방송 아닙니까? 캥거루족의 일상 예능 방송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90평 남짓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리얼한 일상을 공개한다. 신발장에 쌓인 300켤레 신발을 보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다. 하지만 홍서범은 신발장에 있는 신발은 모두 조갑경의 것이다. 딸도 나서서 내가 보기에 저 신발들은 다 엄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골프와 당구 약속이 있다라는 홍서범 씨가 외출을 감행하며 조갑경 씨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다. 딸들은 아빠가 노는 걸 제일 좋아한다. 동네 아저씨들의 워너비다. 홍서범 씨가 몸담고 있는 취미생활 정체가 공개가 된다. MC였던 하하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한다. 자, 그러니 이런 예능 방송의 컨셉에 걸맞는 모습이 이미 작년에 방영이 됐었고 이런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재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그러면 자산이 뭐 아무리 못해도 상당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문제가 터졌던 그러니까 홍서범 조갑경 씨의 아들 홍석준 씨죠. 홍석준 씨가 결혼을 했었던 당시의 시기를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얼마 되지 않은 24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 자, 홍서범 조갑경 아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양육비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자, 보세요. 임신 한 달만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한 편당 못해도 몇백만 원씩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양육비는 소송을 거니까 이제 와서 준다고 말을 하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펜트하우스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며 방송 촬영을 해왔었다라는 것이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의 사태가 이제는 홍서범 조갑경
시부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영향이 홍서범 조갑경의 방송 활동이 앞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지금 함께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라테스 샵을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픈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대출이 필요했고, 심지어 이 아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여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 필라테스 샵이 공동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을 서로의 결혼 생활 비용으로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 A씨의 개인적 채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이자 홍석준 씨의 아빠인 홍서범 씨는 아니다, 우리 아들이 과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며느리는 분개함을 터뜨린 거죠. 개인 채무가 아닌데 뭔 소리냐. 결국 항소심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항소심은 금전 문제를 두 가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 카톡을 읽었다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홍서범 씨의 말이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결혼 사진이 남겨져 있는 SNS의 전처는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홍서범 씨가 옆에서 묵은 짐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며 깐족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조갑경 씨가 어때? 갈아치워줘? 말만 해! 라며 상냥하게 이혼 협박을 했고, 홍서범 씨가 고개를 가로지으며 웃음 짓는 모습이 그 당시 때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30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그 당시 때는 원래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부부였다, 그것이 어떤 이들의 부부 예능 방송의 어떤 특장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외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와 보니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위태로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이러한 말도 보입니다. 돌싱포맨에 등장해서 홍서범 씨의 과거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왔었는데, 심지어 나는 예전에 조갑경에게 빌붙어 볼까 생각도 했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빌붙어 볼까 했다. 조갑경 씨가 그럼 돈을 왜 안 벌어? 그러자 벌 거야! 라고 소리를 친 거죠. 아시겠지만 이번 양육비 논란 문제의 쟁점이 뭡니까? 어찌됐건 아들이 잘못을 했고 자신의 손주에 관련된 양육비라면 지급을 시부모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 정작 홍서범 씨는 돈도 많이 벌지 않으면서 조갑경 씨에게는 빌붙으려 했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본인이 하는 많은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에서는 수천만 원까지 쓴 적이 있었다라는 걸 방송에서 당당히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조갑경 씨에게 빌붙어 보려고 했었다라는 이 선언은 좋게 비춰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갑경 씨가 연상 남편과 살며 공주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남편이 날 귀여워하지 않냐라고 그럼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아마 두 사람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예능 방송과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라디오 스타가 방송을 안 하잖아요? 편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갑경 씨와 지금 공연 예정이 되어 있는 홍서범 씨 두 사람 다 아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거나 출연하지 못하게,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 특히 두 사람이 예능 방송 활동을 통해서 여태 롱런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가수 부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0대 초중반이던 홍서범 씨가 20대 초반에 신인이었던 조갑경 씨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을 했고, 조갑경 씨가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을 하며, 그 당시 9살 나이차, 꽤나 큰 나이차죠. 이걸 극복하며 94년도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연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두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고, 조갑경 씨는 그 당시 나도 눈이 있는데 이런 아저씨를 고르겠느냐 라고 부정했지만 홍서범 씨는 그 당시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이후 인터뷰에서 이미 그 당시 서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이 화제가 굉장히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어찌됐건 결혼부터 이후까지 상당히 뭔가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지금 방송에 등장만 했다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지고 볶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들 홍석준 씨의 불륜 논란이 터지게 되었고 결국 이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족사 역시 두 딸이 캥거루족으로 지낸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특히 불륜남인 아들 홍석준 씨는 건국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아버지와 같은 학교 출신이 됐다고 해요. 이후 부천FC에 입단해서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홍석준 씨를 둘러싼 이 외도 논란이 터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니까.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홍서범 조합경이 뭐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냐. 저도 사과문을 발표한 건 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죠.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며느리 A씨에 대한 사과를 두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든 언론을 통해서 하든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며느리는요, 혼자서